안녕하세요. 머니 스케치입니다. 은퇴 대비를 더 해야 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조사처럼 여러 조사에서 약 63%에 달하는 사람들이 재정 준비가 뒤처지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낀다고 나옵니다. 다행히도 휴가를 취소하거나 외식을 포기하지 않고도 저축을 늘릴 수 있는 비교적 고통 없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저축을 늘릴 수 있는 실전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면 저축이 눈에 띄게 늘어나서 은퇴 준비를 따라잡거나 오히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일찍 은퇴할 가능성이 생기거나 은퇴 시점에 훨씬 여유로운 자금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소개하는 절약 팁들은 연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절약해 투자로 돌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지금부터 생활 패턴을 거의 바꾸지 않고도 쉽게 적용 가능한 9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특히 첫 번째 항목은 매년 5%, 10%, 심지어 15% 이상을 절약할 가능성이 있어서 꼭 주목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머니 스케치가 꾸준히 실전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9번째, 보험료를 비교해서 가입하세요. 자동차 보험처럼 상품별로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보험이 많습니다. 어떤 회사는 월 65,000원 수준을 제시하는 반면 비슷한 보장을 주는 다른 회사는 월 325,000원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보험료와 보장을 비교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보험이나 세입자 보험, 다수 차량 할인 등 묶음 할인 기회도 자주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또한 자기 부담금과 보장 범위를 점검해 과다한 보장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비교해서 최적의 상품을 찾거나 여러 보험사를 한 번에 비교해주는 보험 설계사에게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8번째는 회사의 매칭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제도는 공짜 돈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회사에서 IRP 같은 퇴직연금에 불입하면 보통 일정 비율을 매칭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한 사례로는 급여의 6%까지 불입하면 회사가 그 일부를 50%까지 매칭해주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약 6,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회사가 연간 약 195만 원을 추가로 넣어줘서 투자 수익에 큰 보탬이 됩니다. 이 혜택을 안 받는다면 본인의 급여 일부를 놓아두는 셈이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게다가 IRP 불입금은 세제 혜택이 있어 그 해에 납부해야 할 국세청 세금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돈을 저축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7번째, 쿠폰을 잘 활용하고 그 차액은 바로 투자하세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쿠폰으로 절약한 금액을 그냥 쓰지 말고 곧바로 저축계좌나 투자계좌로 옮겨서 돈이 일하게 만드세요. 상품을 살 때는 여러 판매자 사이에서 가격 비교를 해서 최저가나 가격 맞춤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쿠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구매를 하는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평소 사려고 했던 품목만 대상으로 하고 할인 기간에 미리 쓸 물건을 추가 구매해두면 다음번에 풀 가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신용카드 리워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캐시백 카드 같은 보상을 잘 활용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서 꽤 쓸만한 수익이 됩니다. 다만 잔액을 다음 달로 넘기거나 평소에 현금으로 살 물건을 카드로 불필요하게 사는 실수는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자신 소비 패턴에 맞춰 외식, 장보기, 주유, 사업비 등 특정 카테고리에서 높은 캐시백을 주는 카드를 선택하면 효율이 좋습니다. 카드사 대부분은 쌓인 리워드를 다른 은행이나 투자계좌로 직접 입금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간 지출이 연 3,900만 원이고 2% 캐시백 카드를 쓴다면 연 78만 원, 월 약 65,000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공짜로 얻은 돈이니 모아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가입 보너스를 주는 카드도 찾아보세요. 보통 환영 보너스가 약 26만 원, 39만 원, 65만 원 수준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단, 항상 평소 사던 것만 카드로 결제하는 원칙을 지키세요. 5번째, 대출을 재융자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금리가 낮을 때는 주담대나 자동차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원금 3억 9천만 원 규모의 대출에서 금리가 5%일 때와 3%일 때의 월 납입액 차이는 월 약 45만 5천 원 정도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융자에는 수수료와 기타 비용이 따르니 월 절감액이 그런 비용을 상쇄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대출을 갈아타면 상환 기간이 다시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30년짜리 대출을 7년 갚다가 다시 30년으로 재설정하면 전체 상환 기간이 늘어나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은행과 상의해 원래의 상환 종료일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운영 보수 비율을 낮추세요. 투자에는 수수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은 수수료를 그대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안에 자산이 저비용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수수료가 높은 상품이면 바꾸세요. 대부분의 IRP에는 저비용 옵션이 있으니 우선 그걸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없다면 IRP를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선택 가능한 상품 폭이 넓기 때문에 굳이 0.5% 이상 같은 높은 운용보수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수수료를 줄이면 포트폴리오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로 성장할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같은 대형 운용사들의 저비용 상품을 눈여겨보고 내가 실제로 내고 있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세 번째, 자동이체로 결제하면 할인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종이 청구서를 줄여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매달 납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시간 절약에도 이득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월별 납부 대신 일시납이나 자동이체로 처리하면 종종 10%까지 보험료를 깎아주기도 합니다. 통신사도 자동이체 고객 대상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들도 자동대출이체에 대해 소액의 이자 혜택이나 수수료 면제를 해주곤 합니다. 일부 회사는 자동이체를 신용카드가 아닌 통장으로 연결해야 할인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설정하는데 몇 분이면 끝납니다. 보험에서 10% 절감은 확정된 10% 수익과 같고 무엇보다 연체료로 인한 손해 위험을 없애줍니다. 두 번째, 세금 원천징수액을 조정하세요. 환급금을 받는 것은 기분 좋은 경험이지만 실상은 그동안 국세청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셈입니다. 이상적으로는 그 해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거의 맞게 원천징수를 조정해 환급을 최소화하는 편이 더 현명합니다. 환급 대신 그 돈을 연중에 갖고 있으면 빚을 갚거나 투자에 바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에 환급금을 받고 마치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느끼면 외식이나 여행, 충동구매에 쓰기 쉬운데 그것보다는 그 돈으로 빚 상환을 하거나 장기 투자에 넣는 편이 재정적으로 더 이득입니다. 환급금을 일시적 기쁨으로 소비하기보다 연중에 꾸준히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만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팁입니다. 임금 인상을 요청하세요. 이 하나의 행동이 연간 저축액을 배로 늘려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지급하려 하고 스스로 요구하지 않으면 상사가 먼저 임금을 크게 올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즉, 자신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신입이 같은 직무에서 경력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불합리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경력과 성과가 있는 직원은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시장 임금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임금 인상을 요청하거나 협상이 불가능하면 이직을 검토해 보세요. 이직으로 얻는 5만 %, 10%, 15%의 임금 인상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직장을 옮기는 것이 단기적으로 번거로울 수 있지만 5%에서 15% 정도의 추가 소득은 바로 투자로 돌리기 쉽습니다. 이전 생활 수준으로 이미 맞춰 살고 있던 돈이니 늘어난 소득을 전부 투자하면 복리의 힘으로 재산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제작팀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히 함께하길 바랍니다.